안녕하십니까, 최혁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4번째 강의입니다. 심화 문제 풀이가 되겠죠. 자, 6문제 있는데요. 선생님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교재 121페이지가 되니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121페이지의 문제들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1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보시죠. 자, 집합 x는 1, 2, 3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두 함수 fg가 모두 1대1 대응이고 그랬죠? 그러면 1, 2, 3이 1, 2, 3을 나눠서 간다는 뜻이죠. f1이 2로 갔고요. f3이 1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f2, 그 다음에 g로 갔을 때 3이 됐고요. 그 다음에 g1이 f로 갔을 때 2가 되었답니다. 그때 g2 플러스 요 놈을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죠. 자, 뭐라고 그랬냐면 두 함수 fg가 모두 1대1 대응이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f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1, 2, 3이 있죠. x에서 x로 대응이 된대요. x로. 그러니까 1, 2, 3이고요. 1, 2, 3으로 가는데 자, 요 함수가 f라는 함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함수도 있고 g라는 함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역시 x에서 x로 가는데 1, 2, 3.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커? 얘는 왜 이렇게 크죠? 자, 얘도 역시 1, 2, 3 요렇게 가는데 g라는 함수도 있답니다. 둘 다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f라는 함수는 f1은 2로 간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f3은 1로 간대요. f3은 1로 간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f2는 어디로 가죠? 3으로 가죠. 이렇게 1대1 대응이니까. 그 다음에 f2, 그 다음에 땡그레미 g가 3이래요. 그럼 f2라는 게 누구로 갔습니까? f2가 3으로 갔죠? 그러니까 g3가 3이란 뜻이죠. g3는 3으로 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1이 얼마냐면요. 몰라요. g1을 잘 모릅니다. 근데 요 놈을 정리하면 이제 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f 땡그레미가 2거든요. f 땡그레미가 2. 그러면은 f 인버스 2는 g1과 같아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f 인버스 2는 어떻게 됩니까? f 인버스 2는 2가 1로 가게 돼 있죠.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얘가 1이 돼 버리니까 g1은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1은 1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g2는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풀란 뜻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G2라는 것이 얼마냐? 바로 G2라는 것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F3이죠. F3. F3이라는 것은 1로 갔으니까 G1이 돼버립니다. 요게 1이니까 G1의 값이 되죠. 요것은. G1은 얼마냐면 1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요 2와 1을 더한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정답 3입니다.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번 문제 보죠. 102번. 102번. 자, 두 집합 x는 abc, 그 다음에 y는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fx에서 y로의 대응 중에서 역함수 인버스 f가, f의 인버스가 존재하는 f의 개수를 구하여라.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무슨 대응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1대1 대응이다 라는 표현 썼었죠. 1대1 대응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된 결과는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1대1 대응은 A, B, C의 선택권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A가 뭔가를 선택하면 A, B, C가 있는데요. A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A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알파, 베타, 감마 중에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B가 문제인데요.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A가 가진 걸 B가 못 갖게 돼 있죠. 그러니까 B의 선택권은 두 가지밖에 없고요. C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들의 곱으로 표현된 가지수가 바로 1대1 대응의 가지수가 되겠죠. 바로 6개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3번 보도록 합시다. 103번. 103번 봅시다. 자, 세 함수 fgh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때, 자, 요 놈이 항상 성립하는 상수 A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일단은 H가 지금 완성이 안 됐는데요. 요 놈들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F 인버스 땡그레미 G 인버스. 그 다음에 땡그레미 H가 돼 있죠. 자, 요 놈의 우변에 F가 있는데요. 이 놈을 죽일 수가 있죠. 이 놈을 죽이고 싶으면 여기에다 뭐 붙이면 돼요? F를 하나 띡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전체의 값을 왼쪽에 붙었으니까 왼쪽에 F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놈이 이렇게 뿅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그죠? 원함수의 역함수의 원함수니까 항등함수 돼버리니까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H만 남기기 위해서 역시 여기에다가 지금 남아있는 G 인버스 땡그레미 H에다가 우변은 F 땡그레미 F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G를 한번 또 곱해버리면 여기다도 G를 곱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이 또 한번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H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H라는 거. 그러면 순서대로 F하고 마지막에 G 한 번 한 것이 H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F라는 건 뭡니까? 세배한다라고 했으니까 X가 있는데 F 한 번 하면 세배하고요. 그 다음에 F 또 한 번 하면 요 전체의 세배를 하고요. G라는 건 뭡니까? 2를 더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 2 더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2를 더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끝났죠. 이놈이 누구랑 똑같다? H 함수와 똑같다. H 함수는 AX 플러스 B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하면요. AX 플러스 B라는 것은 바로 3, 3은 9X에 2를 더한 것과 같다 그랬기 때문에 만족하는 상수 A는요. 바로 요것이 서로 좌우변이 같아야 되겠죠. A는 9라는 거 알 수 있고 B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듯 심화 문제들은요. 의미 파악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오히려 계산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다루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파악에 중점을 많이 두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번 문제죠. 104번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fx와 y는 x의 그래프이다. 자, 인버스가 붙었죠. 자, 일단 이 식을 구하고자 하는 식을 좀 간단히 해야 되겠죠. 자, 이 식을 간단히 하게 되면 인버스가 붙었으니까 가까운 것부터 하는 거죠. f 인버스 땡그레미 f 인버스가 되겠고요. 자, 요 놈에 a가 붙은 값입니다. 자, 가까운 것부터 정리하기로 했죠. 자, 요 놈은 f 인버스에 자, 요 괄호 안에 f 인버스 a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요 놈부터 하나하나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f 인버스 a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요. f 인버스 a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둘까요? 이 놈을 우리 p라고 둘까요? p?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fx잖아요. f 인버스가 아니니까 f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fp가 a가 되게 하는 바로 p 값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p 값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 p의 값에 해당되는 함수값이 a가 되는 거, 함수값이 a가 되는 거, a가 되는 곳을 찾아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f 함수에서 높이가 a가 되는 곳, 그놈을 찾아라 이런 뜻인데요. a가 되는 높이가 되는 곳 바로 여기죠. 그때 x값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가 도대체 얼마겠냐예요. 여기는요. y는 x 그래프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 올라갔을 때 그놈과 똑같은 높이를 갖는 게 b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b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y는 x 위에 있으니까. 자, 결국은 무슨 말이냐? 아, 높이가 a가 되는 요 함수에서의 함수값 p, 그죠? 정의역의 값 p는 바로 b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b가 돼버리죠. b. 요 놈이 b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f 인버스의 자, 요 놈이 통째로 b가 됐으니까 b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요 놈을 갖다 이번에는 q라고도 보죠. q. 자, q라고 두게 되면요. 역시 내가 알고 있는 건 fx니까 요 놈의 식을 바꾸면 fq라는 것은 바로 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q의 값이 우리가 바로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b가 이번에는 높이가 b가 되는 겁니다. 높이가 b가 되는 요곳 있죠? 자, 여기서 내려온 요곳.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랑 똑같을까요?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y는 x와 같은 곳을 찾으면 되겠죠? 바로 c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놈의 정답은 바로 c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10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자, 10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집합 A는 마이너스 2 이상이고 2 이하다. 그 다음에 집합 B는 Y인데요. 자, 함수 F를, fx는 ax 플러스 b. 자, 이거 몇 차 함수입니까? 그렇죠. 얘는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1차 함수. 자,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죠.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함수 f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대응이란 얘기야? 1대1 대응이란 얘기야. 1대1 대응이란 얘기는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때 상수 AB에 대해서 곱 AB의 값을 구하여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2 라인부터 플러스 2 라인까지가 정의역의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가 치역의 범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함수가요, 이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랍니다. 그러면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치면,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정의역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정의역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정의역은 만족하지만 치역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역이 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반드시 어딜 지나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길 지나야 돼요.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지나야 됩니다. 여기랑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얼마다?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얼마다? 2,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 두 점을 지나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에 x의 개수가 a고요. 상수항이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식 완성해봐야죠. 자, 일단 a라는 건 기울기니까 fx라는 놈에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a의 값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6이면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x가 되고요. 자, 이제 y절편 구하러 가야 되는데 두 점 중에 한 점 집어넣으면 되죠. 2 집어넣으면 3 돼야 된대요. 2 집어넣으면 3 돼버리죠. 끝났네요. 그쵸? 자, 이렇게 되니까 요것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보면요. 이 fx가 누구랑 똑같아요? ax 플러스 b랑 똑같죠? ax 플러스 b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a의 값이 얼마고요? 2분의 3이고요. b는 상수항인데 안 보이죠? 그러니까 b는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구하라는 건 뭡니까? a와 b의 곱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2분의 3과 0을 곱한 0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105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10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두 문제 보이네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그랬죠? 자, 요 놈이 무슨 대응이다 그랬냐면요. 1대1 대응이다 그랬습니다. 1대1 대응이다.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의 개형을 빨리 그려봐야 되겠는데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일단 x가 양수일 때는 이런 그래프가 생긴대요. x에 관해서 1차인 건 알겠는데 이게 개수가 a의 값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그려진대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왼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지죠. 45도 각도로 이렇게 된 그래프.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고요. 자, 오른쪽이 문제인데요. 오른쪽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지금 주어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죠. 이렇게 꺾여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꺾이면 안 되죠. 그러면은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요렇게 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은 정의역 자체가 전체이긴 하지만 치역 자체가 여기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밑으로 안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런 식도 되고 이런 식도 되죠. 그러니까 요때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요때는 될까요? 요때는? 요렇게 내려갔을 때 이때도 역시 될 수가 없죠. 이해되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제곱 플러스 a라는 x의 기울기는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놀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a제곱 플러스 a가 놀아야 되는 값의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얼마일까요? 기울기가 0일 때죠. 기울기가 0일 때고요. 이때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0보다 어때야 됩니까? 작아서 음수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라는 요 기울기는 기울기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요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은, 자, 인수분해하게 되면 a 곱하기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자, 요 범위는 바로 사이 범위를 뜻하게 되죠. 우리 1학기 과정에서 배웠어요. 10-가에서. 자, 그러면 사이 범위가 되게 되면 우리가 만족하는 a의 범위는 작은 거보다 크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는 x바 x는 k 이상에 대해서 fa에서 a로인 함수랍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요거는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쌤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y는 x 그래프를 안 떠올릴 수가 없네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 그랬으니까.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x가 1대1 대응이 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이걸 그래프상의 의미로 조금 파악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요. 자, 그래프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요. 자, 이 그래프는 지금 정의역이,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요. x가 0하고 1일 때 만나게 되는 거죠. 0하고 1일 때, 0하고 1인 곳에서 그래프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굳이 그려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고 이놈의 축은요. 바로 이놈의 정 가운데인 곳이 축이죠. 그래서 이게 x는 2분의 1이란 뜻인데요. 자, 뭐라고 그랬느냐?
바로 이것이 1대1 대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증가나 감소하는 구간인데 정의역 x가 k 이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오른쪽을 뜻하죠. 그러면 어느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느냐. 바로 2차 함수의 증가 감소는 축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죠. 축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놈의 오른쪽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x는 k라고 그랬는데 그 k가 2분의 1이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바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걸 만족했으면 a에서 a로의 함수가 간다고 그랬으니까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되겠죠. 정의역이 x가 2분의 1보다 크면 공역도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근데 2분의 1이라는 곳이 여기가 2분의 1이면 요쯤이 2분의 1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밑에도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상의 판단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1대1 대응이 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그래프, 이 오른쪽의 그래프가 y는 x, 즉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y는 x라는 그래프와 만나는 그놈의 x좌표를 찾아봐라 이런 뜻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요 점에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 하얀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날아가죠? 쭉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면요. 자, 이것은 언제나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요 영역과 요 영역 사이에서 언제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이쪽은 지금 볼 수가 없죠. 이렇게 날아가긴 했으나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데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여기서부터 크거나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역시 치역도 2보다 크거나 같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지금 증가함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값이 얼마냐 이런 뜻인데요. 이 값은요 바로 y는 x 그래프와 그 다음에 요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y는 x 그래프라고 그랬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가 x가 되게 되는 그래프를 찾아주는 겁니다. x값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 된다는 뜻이니까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죠. 자, 만족하는 x의 값은 0 또는 2입니다. 자, 그런데 2분의 1보다는 당연히 큰 쪽에서 x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심화 문제풀이 한번 쭉 해봤습니다. 예, 크게 어려운 내용 없는데 마지막 문제가 조금 이해가 우리 좀 서투를 수 있어요. 근데 그래프를 잘 보시면서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될까? 정의역과 공역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y는 x 그래프와의 상관관계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예, 주의 깊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화 문제까지 마무리를 졌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요, 우리 1차 함수서부터 차례차례 차수가 증가하는 함수들,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